안녕하세요. 영어 명언과 사색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살펴본 말은 words should be weighed, not count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Jewish saying, 유대인 속담에 나오는 말인데 words, 우리가 쓰는 말들은 should be weighed. 이 weigh는 원래 무게를 측정하는 것. 그리고 영어로 consider라는 뜻이 있어요. 뭐를 곰곰이 숙고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말, 우리가 듣는 말, 이런 말들은 숙고의 대상, 고려의 대상, 무게 측정의 대상인 것이지 not counted, 구수를 헤아리듯 숫자를 헤아리듯 하나, 둘, 셋, 넷 말의 길고 짧음, 그 수요 장단 이런 걸 갖다 헤아리듯이 이렇게 헤아려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즉 말들이란 그 가치 또는 그 가치의 무게를 측정, 음미, 숙고해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그 단어의 숫자를 헤아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전달, 의사소통의 기술은 말과 정보를 많이 전달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상대를 적절히 배려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나의 입장과 바꿔서 생각하는 것, 즉 역지사지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지사지의 그 실천을 강조한 말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잡음이라서 잠깐 멈췄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쓰는 말들, 이런 말들은 이렇게 무게를 측정하라는 겁니다. 무게를 측정하고 음미되고 숙고되고 이렇게. 그래서 단순히 단어 숫자만 헤아리는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비슷한 말로 여기 people don't care how much you know.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당신이 알고 있는지. 당신이 작가이든 교수이든 강연자이든 어떤 지식인이든지 간에 당신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Until they know how much you care. 당신이 얼마나 많이 you care, 상대방을 배려하고 관심을 갖는지 이런 거를 그들이 알 때까지. 그러니까 바로 사람들이 당신의 지식,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시점은 그들이 알게 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당신이 상대방을 배려하는지, 당신의 인간성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그들이 알게 될 때, 그때서야 사람들은 당신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테오도르 루스벨트가 남긴 명언인데, 즉 누군가에게 소통하려면 작가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잘난 척하지 말고 우선 상대방 배려부터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 거겠죠. 굉장히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Today, however, let's weigh our words. 여기 오늘 한번 우리가 쓰는 말들을 숙고해 봅시다. Do they value? 그 말들이 가치가 있는가? 그 말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가치를 부여하였는가? 그 말들이 누군가를 격려해 주었는가? 그 말들이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일으켰는가? 아니면 우리의 말들이 누군가를 중상모략, 비방했는가? 여기 존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slander,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worse than cannibalism, 사육제라고 하죠. 사람을 죽이는 식인 축제, 이거보다도 식육행위, 즉 식인행위보다도 더 나쁘다. 중상모략이. 그러니까 중상모략을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I would also venture to say, 나는 또한 과감히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하고자 합니다. What we say matters. 우리가 말하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 matters는 문맥상 is important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what we do not,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 say, 이것도 역시 또한 중요합니다.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새길 만한 문구인 거죠. There's also time for silence. 왜냐하면 우리가 침묵을 지켜야 할 시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오늘 침묵하지 않으렵니다. Too often, 너무나 자주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Based on our own backgrounds, 우리 자신의 배경에 근거해서, 우리 자신의 실패 사례들에 근거해서, 우리 자신의 실수들에 근거해서, 우리가 가진 문제점들에 근거해서, 우리가 가진 경험들에 근거해서, 즉 좌정관천 하듯이 자기의 입장, 식견, 경험에 근거해서 상대방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understand people's stories, 사람들의 그 서사, 이야기를 이해하게 될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처한 현재 상황들을 이해하시게 될 때, it's easier to understand their demeanor and their faults. 우리는 훨씬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품행을, 그리고 그들의 faults, 그들이 처한 여러 가지 모순점, 오류들, 이런 것들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하시기 전에 그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주관, 자기 경험, 자기 인식에 따라 자기가 설정한 자기만의 세상에 대한 자기만의 입법자가 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걸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긴 하지만요. 그러나 그러한 주관적인 편견과 착각이 만약 이 공동체의 윤리와 공동체의 정도를 벗어나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개인에게 보장된, 즉 법이 개인에게 보장하는 그 개인적 자유가 아닌 이 사회 공동체와 자기를 둘러싼 타인들에 대한 일종의 폐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칸트의 정언명법을 인용하며 이 속담에 대한 사색을 마쳐보겠습니다. 내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그리고 동시에 보편적 법칙에 맞도록 타당할 수 있도록 행위하라. 여기 준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차원의 가치관, 설정을 말하는 것이죠. 내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동시에 보편적 법칙, 설령 지구가 아닌 우주의 법칙으로 내세운다 하더라도 당당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도 타당하게 들어먹히도록 이렇게 설정하고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고맙습니다.